유럽에서 안 팔리는 디젤을 가져다가 떨이로 판다는데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겨요. 자, 오늘은 저희가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 그동안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얘기들 중에 오해가 있거나 사실을 좀 조사해 볼 만한 얘기들, 이런 거를 골라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전기차 사도 됩니까? 디젤차 지금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또 많은 질문이 폭스바겐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유럽에서 안 팔리는 디젤을 가져다가 떨이로 판다는데 사도 괜찮은 거냐, 이런 얘기도 물어보시네요. 지금도 도로에 가장 많이 달리는 차, 디젤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디젤차 사도 됩니다. 당연히 되는 거죠. 자, 일단 표를 볼까요?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수급 통계라는 자료에서 나온 건데요.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수송용 에너지 통계가 경유가 49.4%를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경유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디젤 엔진인 거죠.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강 작년에 신차를 기준으로 가솔린이 7, 디젤이 3, 요 정도 팔린 걸로 아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누적 판매량을 고려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예전에 팔린 차들을 모두 포함한 이 차들이 어떤 연료를 사용했는가, 이거에 대한 숫자라서 그런 거죠. 사실 최근에는 디젤 엔진의 판매가 많이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젤 엔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나쁜 파워트레인처럼 몰락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조사에서 열심히 팔아야 되니까 효율을 앞세웠던 디젤을 상대적으로 방치한 결과라고 보여요. 어쨌건 지금 도로 위에 다니는 차 가운데는 경유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요. 버스나 트럭은 거의 대부분 경유고요. SUV도 상당 비율이 경유를 사용하죠. 이 가운데 신차들은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서 요소수를 넣으면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인 그런 엔진을 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디젤 엔진의 자동차들, 이제 제조사가 디젤 엔진 개발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디젤차가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마지막 디젤차가 아닌 거예요. 디젤 엔진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계속 나올 겁니다. BMW 같은 경우는 향후 20년간 디젤 기술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BMW는 화물차나 트럭, 버스 이런 거를 만들지 않는 회사니까요. 이거는 승용차에서 향후 20년간 디젤 기술이 유지될 거다, 같은 얘기인 거죠. 또 다른 예측도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요, 2019년 자료에서 2040년에도 수송용 석유 소비가 변함이 없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이건 전기차가 2025년이면은 내연기관과 가격 경쟁이 가능해지는 때가 되고요. 내연기관 자동차도 효율이 개선되면서 석유 소비는 줄어들겠지만 인도와 중국의 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석유 소비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조합하면 디젤차는 당장 없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란 얘기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자동차 회사에서 디젤 엔진을 이제 안 만들겠다는 얘기는 무언가요? 이런 궁금증 생길 수 있는데요. 그거는 내용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환경 규제 때문에 매우 빨리 개선해야 되는 파워트레인이 된 거죠. 가솔린 대비 연료 효율도 좋고요. 우리나라는 연료비도 저렴하죠, 디젤이. 그런데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PM을 배출하는 게 단점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엔진을 계속 개량해야 되는데 한 개 브랜드에서 3기통, 4기통, 6기통, 8기통 디젤 엔진, 여러 개의 디젤 엔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젤 엔진을 모두 생산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이 좋은 생산성 혹은 판매량이 많은 디젤 엔진을 집중해서 개량하고 차를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또 이 디젤 얘기를 하면은 폭스바겐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디젤 차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국산차와 아주 비슷한 관심 가는 가격에 판매를 하는데 이거 사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뭐 여기에 떨이가 아닌가, 이런 질문도 꼭 하시더라고요. 먼저 작년 폭스바겐 코리아의 우리나라 판매량을 살펴볼까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폭스바겐 코리아는 총 17,615대를 팔았어요. 이 가운데 85.1%가 디젤이었고요. 14.9%가 가솔린이었죠. 가솔린은 제타 1.4 한개 차종이었고요. 작년 10월부터 10, 11, 12 석 달간 판매를 한 기록이에요. 이렇게 보면 폭스바겐 코리아가 디젤에 아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기간을 늘려서 올 3월까지로 살펴보면 제타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가솔린이 14%에서 17.1%로 늘어납니다. 디젤과 가솔린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한 차종이 잘 팔리면 비중이 늘어나는 통계적으로 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도 궁금했어서 T-Roc이나 파사트 같은 신차 출시를 할 때 폭스바겐에 왜 디젤만 가져오냐 이런 질문도 해봤었는데요. 이거는 수입국에서 인증 절차에 맞춰서 적합한 차종을 선택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T-Roc 같은 경우는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디젤만 가져오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던 거죠.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우리나라의 인증 제도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동차 회사는 자기 인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조사가 인증 수치를 기록해서 제출하면 우리나라가 그걸 인정을 해주는 제도예요. 전부 다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유럽에서 판매하는 디젤차는 우리나라에 같은 기준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솔린 차도 같은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디젤차 우리나라에 가져오려면은 처음부터 다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유럽에서 판매하는 가솔린 차도 인증을 완전히 다시 받아서 가져와야 되죠. 폭스바겐의 T-Roc은 중국과 포르투갈에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량은 유럽에서 가져오죠. 당연히 자기 인증 규정 때문에 디젤로 가져옵니다. 만약에 T-Roc을 미국에서도 팔았으면 가솔린도 가져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솔린을 가져오려면 인증을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T-Roc을 그렇게 인증까지 받아서 가져올 수 있느냐 요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인증 그거 다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히 이렇게 다른 브랜드 다른 차들은 다 맞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판매량을 봐야 됩니다. 폭스바겐은 우리나라에 17,000대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 1년에 9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회사니까요. 우리나라 폭스바겐 코리아가 판매하는 차는 전체 판매량의 0.2%도 안 됩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0.189%쯤 됩니다. 이런 시장을 위해서 인증을 다시 받고 가솔린과 디젤 여러 파워트레인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것은 결국 전체 차값이 올라가는 결과가 될 테고요. 지금처럼 국산차와 가격으로 경쟁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추측을 해보면은 연간 900만 대를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가 0.2%밖에 안 되는 시장에 디젤 엔진을 떨이로 판매하겠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소비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사실 폭스바겐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젤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폭스바겐 얘기를 길게 했네요. 다시 디젤차 얘기로 돌아가면요. 유럽식 디젤, 미국식 가솔린 이런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가 수출을 하고자 만든 조금은 기형적인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나라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유럽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아야 되니까 만들어진 그런 구조예요. 사실 이걸로 제일 이득을 볼 수 있는 회사는 현대자동차 그룹인 거죠. 어쨌건 이 디젤 자동차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물론 당연히 사도 되죠. 그리고 도로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차가 바로 이 디젤차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겨요. 디젤은 왜 갑자기 외면을 받을까? 이게 사실 오늘의 주제죠. 이거는 자동차 회사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와 관련된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전기차가 관심을 받고 있고 마치 미래는 모두 전기차가 전부인 것처럼 광고가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사실 탄소세나 전기차 얘기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편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차는 과연 지금 사도 될까? 왜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차를 미래의 차로 내세울까? 그 얘기를 다음 편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서 알람으로 속편을 또 전해드릴 테니까 그때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